안녕하세요. 바른파생 아카데미의 김혜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방식의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급락장에서 살아남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목적은 이런 급락장 또는 급등장에서 좀 더 성률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마지막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급락장에 살아남기로 정했는데, 최근에 상당히 급락장이 연출되고 있죠. 변동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어떤 또 다른 올바른 투자 방법이나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이후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식 투자가 아니고 선물 옵션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고민에 대한 저희 해안이므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투자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좀 평화로워야 된다. 그리고 원금 손실 위험성이 좀 상당히 낮아야 된다. 그리고 투기는 투자 상황에 따라 심리적 동요가 크다. 하락이 나왔을 때 심리적 동요가 크고 원금 손실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주식은 30%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시장의 시소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초수익 추구형, 자, 100%의 어떤 초고수익을 추구하신 분은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를 100% 매수한다. 이렇게 시소가 한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익 추구형은 삼성전자를 70%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동시에 30% 공매도한다. 자, 그러면 시소가 약간은 여기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갔죠. 그리고 수익 추구형은 삼성전자를 60% 매수하고 동시에 삼성전자 공매도를 40% 한다. 자, 그러면 좀 더 시소가 평형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손실 보전형. 자, 삼성전자를 50%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50% 동시에 공매도 하면 물론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투자를 실제 실행을 한 거고 사지 않는 것은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또 다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평형을 이룹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위험을 이 공매도를 통해서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쉽지 않고 또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이 이렇게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어떤 급락장에서의 어떤 그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없는 내용을 이제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주식의 매수와 공매도를 통해서 어떤 해지의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이런 해지를 위해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투자되는 상품은 선물과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간에 투자하는 상품이 옵션입니다. 옵션은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 투자 상품으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 실제 증권회사에 가서 직원 담당자한테 옵션을 이야기하면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제 국가연금, 이제 국민연금 되겠죠. 그리고 개인연금도 있고, 이제 보험회사도 개인들의 보험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이 주체들은 이제 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잔고를 더 늘려 가야겠죠. 대부분의 보유자산을 원금이 보존되는 일정 수익이 확정되는 채권에 투자합니다. 채권에 8, 90%를 투자하고 근데 이제 인플레 비용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채권이 이제 인플레를 비용을 해지를 못하면 그런 부분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 10에서 20%를 좀 더 공격적인 채권 외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주식이라고 합니다만 뭐 다른 상품도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 큰 고민거리는 상기 투자 주체의 운영 금액은 우리가 말하는 1억, 100억, 1000억, 1조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고 개인연금만 해도 그렇고 보험회사마도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산의 10%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하루에도 30% 빠지는데 자, 이러한 투자 주체들이 투자 원금의 10% 금액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이제 공매도를 해서 어떤 상승과 하락에 대한 레이셔를 조정한다든지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선물과 옵션으로 해치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치 거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원금이 하루에 30%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단기간에 보충이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치 거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해지 거래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면 헤지 펀드와 같이 고위험 리스크로 운영되는 투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지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이미 고객이 뭐 30% 이상의 손실을 감안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멍청한 헤지 펀드라도 100% 해지 없이 거래는 할 수 없고 해지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카지노에서 배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해지를 위한 상품이 선물이고 옵션입니다. 두 상품 모두 원금의 10배 또는 2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는 10조를 투자했는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10조를 해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물타기와 별반 다르지 않죠. 또한 10조를 투자한 사람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거래를 위해 10조를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투자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지 상품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를 부여한 것이 선물이고 옵션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옵션은 타임머신,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마법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옵션은 특이하게 투자 상품의 거래 가격에 시간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가치는 이미 손실난 마이너스가 된 투자 계좌의 계정을 일정한 시점까지 가격 변동이 없으면 손실을 100%까지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 자산을 가지고 그 투자 자산에 대한 옵션 해지를 한다고 하면 손실을 100%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적인 어떤 관리는 필요하고요.
옵션은 우리가 잘 아는 안보험, 실비보험과 같은 개념입니다. 월납입보험료는 적지만 실제 특정 시점에 암이나 병으로 치료를 받으면 납입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자, 보험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 같이 옵션 투자 금액도 손실 금액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비용으로 인정하고 해야 됩니다. 최소의 금액으로 어떤 큰 손실을 본 걸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금액이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그 현물에 투자 없이 옵션만 하자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주식이나 현물을 가지고 그것을 해지를 한다고 하면 약간의 투자 손실도 이 현물의 하락에 대한 손실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옵션은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이미 손실난 기초자산을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따진다면 백신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예시. 자,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를 예시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6만 원에 매수했는데 현재가가 5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손실은 5천 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미 발생한 5천 원의 손실을 삼성전자 옵션 행사 가격 6만 원 옵션의 시간가치 5천 원을 매도하여 손실난 계좌를 6만 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제 말씀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일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5천 원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옵션의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해석이 불가하므로 그 차선책으로 아래와 같이 삼성전자 주식의 손실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5만 5천 원의 현재가에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를 한다. 자, 내가 6만 원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5만 5천 원이 됐을 때 5만 5천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5만 원이 된다면 최초 삼성전자 6만 원에 매수해서 이제 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맞죠? 6만 원에서 5만 원이 됐으니까. 그런데 공매도를 5만 5천에 했기 때문에 5만 5천에서 5만이 되면 5천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기존 계약에 만 원의 손실을 5천 원이 메꿔주면 최종적으로는 5천 원만 손실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공매도의 현재의 손실은 더 주가가 4만 원까지 하더라도 손실은 5천 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매수한 거에서 손실 난 걸 공매도 한 거에서 메꾸기 때문에 5천 원의 손실만 확정되지 주가가 더 하락하더라도 전혀 손실이 더 커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큰 하락장이 와도 안정적이겠죠. 왜냐하면 나의 계좌는 5천 원만 손실이 발생했고 더 이상 내려가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제 알게 되면은 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겠죠.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한 삼성전자 매도 주식을 매도해서 확보한 수익금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이미 손실난 5천 원을 이후 더 많은 가격 상승 시 손실을 메꾸고 수익을 플러스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해지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지라는 것은 어떤 손실을 어떤 리미트를 걸고 이제 특정 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반대로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해지 거래의 장점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두려움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몸을 병들게 할 수 있고 우리 정신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그 힘든 몸과 정신이 우리 생활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안정화되거나 상승할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지 거래의 장점입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물 6월물 330에 한 계약을 매수를 합니다. 이 선물이 325가 된다면 5포인트에 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325 가격에서의 다음 달 월물 9월물의 선물을 동일 계약으로 한 계약 매도하면은 5포인트 손실은 확정되지만 추가적인 가격 변동에도 손실에 대한 변화가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삼성전자 6만원 사고 삼성전자가 5만 5천원 됐을 때 5만 5천원을 공매도를 쳐서 그 이후에 하락이 돼서 손실을 5천원으로 확정하고 끌고 가는 것. 선물 매수의 경우도 325가 됐을 때 5포인트의 손실을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 월물을 사서 매도를 쳐서 그러니까 5포인트는 확정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되더라도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해지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지의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손실을 리밋 거는 겁니다. 또는 이제 미니 선물을 5개 매도하여 손실을 5포인트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물 이제 한 계약이 미니 선물 5계약하고 동일한 어, 효과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옵션 시장에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과 옵션으로 설명하겠는데요. 자, 선물을 330에 한 계약을 매수했는데 이후 선물이 325가 된다면 5포인트에 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옵션 325 행사 가격에 콜을 매도합니다. 자, 그럼 콜 옵션 325의 시간 가치만큼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 옵션 325와 풋 옵션 325를 동시에 매도를 해서 손실을 풀을 수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래이지만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모릅니다. 알려주는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극히 배울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책도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자, 이것이 옵션 매도 거래의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옵션 거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옵션 매수를 한다는 것은 손실에 대한 보험 비용입니다. 그러면 옵션 매수는 어떤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의 이제 외가 가격을 매수를 해서 이제 오지 않으면 그 비용은 손실로 처리되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적은 비용이 없어지고 이제 원금은 지켜지는 거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걸 이제 현물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없으면서 단독으로 매수를 해서 뭔가 이걸 외가를 매수해 가지고 이게 뭐 100% 200%뭐 1000%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에 손실이 100%가 될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면 안 되는 거래입니다. 현물이 있고 매수를 한다는 것은 뭐 좋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이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옵션 매수를 외가를 매수한다.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기초 자산 없이 옵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수를 통해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옵션 매수는 레버리지가 선물보다 더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벌겠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은 올라가는데도 천천히 올라가면 옵션은 그 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수를 단독으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고 단일 방향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선물 거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옵션 매수 단독 거래는 카지노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낮습니다. 자,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기초자산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보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정 비용은 손실로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자, 옵션 매수는 해지 거래의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므로 옵션 매수만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멍청이 같은 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을 좀 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단타로 해서 짧게 뭐 수시간, 뭐 하루 내에 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롱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금융 상품에서 가장 투자자에게 안전한 투자는 옵션 매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옵션 매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봅니다. 자, 옵션은 시간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매도를 통해서 투자가 가장 유리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미 손실난 계좌를 손실을 줄이거나 플러스 계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옵션이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 만기까지 도달하기 불가능한 행사 가격에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옵션을 이해한다고 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가격을 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옵션 시간 가치를 이용한 투자 방법. 특정한 시간 내에 현실 가능성이 낮은 옵션 행사 가격에서 내재 가치는 없고 시간 가치만 존재하는 콜 또는 풋을 매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예를 들자면 한 달 안에 또는 일주일 안에 삼성전자가 8만 원 또는 3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 8만 원 행사 가격에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또는 콜옵션 매도와 동시에 삼성전자 3만 원 행사 가격에 풋옵션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특정 만기일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가 8만 원이나 3만 원이 도달하지 못하면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는 나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후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또는 3만 원에 가까워지면 추가적인 해지 거래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을 넘거나 3만 원이 이제 더 하락하더라도 최종 옵션 만기일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수익률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투자는 이제 조정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설명한 삼성전자의 100% 매수, 삼성전자의 70%와 공매도 30%, 이런 방식으로 레이쇼를 조정한다든지 한쪽의 계약을 좀 더 많이 이제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수익률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위한 말이 좀 꼬이네요. 만약 위에 제가 말씀드린 매매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더 이상 주식 투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점이잖아요, 점. 내가 투자한 시점에서 오르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입 시점에서 50%, 50% 그렇게 되지만 이제 옵션은 좀 확률이 더 높일 수 있죠. 50%보다는 더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나서 주식은 하지 않겠죠. 물론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을 저희 바른파생 아카데미에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바른파생 아카데미라는 카페가 있고 허가제 카페입니다. 그리고 메일이 옵션 아카데미 한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투자가 오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처음엔 저는
주식을 했고, 그 다음에 옵션 선물을 했습니다. 옵션 매수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선물로 갔다가 다시 옵션 매도로 와서 옵션 매도해서 이런 이제 저희 투자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투자가 오래갑니다. 자, 투자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수학 공식을 알지 못하면 수학 문제 해결이 참 어렵듯이 옵션 공식을 잘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건강한 투자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파생 아카데미의 김혜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